이번 영상부터 구매대행 공략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매대행 본격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준비가 되는 대로 다음 강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 구매대행을 진행을 하시면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구매대행 세팅은 끝났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매대행을 시작할 때 구매대행 사업 지금 해도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입 판매랑 구매대행이랑 두 개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자면 구매대행에는 아직도 틈새 시장이 있다는 건데요. 일단 저는 중국 구매대행을 하고 있고 타오바오에 있는 물품을 가져와서 제품을 업로드해서 판매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타오바오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제품이 올라와요. 한국에서 업로드되는 제품 양이랑 종류는 비교도 안 되게 중국에는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제품 그리고 다른 종류의 제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대행에는 아직도 틈새 시장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사입 판매의 경우를 먼저 예시를 드릴게요. 사입 판매는 검증이 된 제품을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남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쭉 훑어보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서 내가 승산이 있을 만한 것을 골라서 찾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구매대행은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남들이 팔았던 검증된 제품을 좀 바꿔서 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새로 올라오는 물건을 그냥 계속 올리기만 하면 새롭고 특이해서 팔리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구매대행은 사입 판매랑 다르게 매일매일 한 개 이상씩 계속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나씩만 팔리는 제품이 있어도 판매자한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매자로서 나는 감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매대행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각이 있어서 그 감각을 가지고 물품을 소싱을 해서 물건을 업로드한다는 느낌보다 매일 숙제하듯이 시키는 대로 꾸준하게만 하신다면 월 1,000만 원 매출, 2,000만 원 매출은 금방 나와요. 그래서 감각이 있고 없고의 차이보다는 그냥 숙제만 하듯이 쭉 하시면 되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 내가 감각은 없지만 성실하다 싶으시면 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서 언급한 게 진짜 하는 만큼 수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리스크가 없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굳이 광고를 돌리면서 물품을 판매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재고를 단 한 개도 쌓아놓지 않고도 판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리스크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들어가는 초기의 리스크는 구매대행 솔루션, 그러니까 반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결제하는 것 이외에는 초기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반자동 프로그램의 가격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사실 한 달에 이 정도 비용은 2명의 휴대폰 요금만 해도 이 정도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돈은 아니라서 그래서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증이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전부 다 그런 거 아닌데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이 많아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로봇 판매기를 사입 판매로 판매하신다고 하시면 초기 비용이 1,365만 원이 들어요. 근데 구매대행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판매를 하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증이 필요 없다는 게 개념이 좀 안 잡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들 중에는 대다수가 인증을 받아야지만이 유통을 해서 판매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양말도 KC 인증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증 비용이 있어야지만이 유통이 되는 제품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구매대행 제품은 이러한 인증을 받지 않고도 사입 판매에서 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바로 판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장점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직도 새롭게 시작을 해서 구매대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오늘 바로 새로 시작한다고 하셔도 잘 파는 판매자로 몇 달 뒤에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한 분들이 구매대행을 새로 시작하시면서 구매대행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할만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이 말을 듣고도 조금 구매대행이 고민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실 건데 이 강의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현재 오프라인으로 구매대행 사관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매대행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별로 지금 수강생은 별로 없는데 일단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매출은 셀러 인큐베이터에 참여하셨던 대표님의 매출이고요. 초반에는 이렇게 16만원 정도 그리고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200만원 정도 만들었었는데 이제 저랑 같이 수업도 진행을 하고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고 나니까 매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 말고도
이렇게 뭐 12만 원 정도였다가 여기서 한 3천만 원이 넘어갔죠. 이런 분도 계시고 이분은 9만 원 정도를 매출로 만드셨었는데 저희 수업과 함께하고 나서 한 1,000만 원 넘게 매출이 나오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8만 원에서 2,700만 원, 그리고 하나도 못 파셨던 분도 이제 오셔가지고 3천만 원 넘게 매출을 만드신 분도 있는데, 제가 이 매출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저도 사람들한테 구매 대행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크게 성과가 나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함께 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 강의는 순수하게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팅을 할 때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쓸지 아니면 아톡이라는 070 번호 인터넷 핸드폰을 사용하실지 정하셔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휴대폰부터 어떻게 설정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맥 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사용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이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휴대폰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자료는 블로그 출처로 적어놨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가지고 온 자료고요. 일단 윈도우 10 아니면 윈도우 11, 여기에서 윈도우 컴퓨터랑 핸드폰이랑 연동을 하셔가지고 핸드폰을 컴퓨터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 장점이 뭐냐면, 노트북을 가지고 여행을 다닌다거나 타 지역에 출장 간다고 하셨을 때 사업용 핸드폰을 굳이 가지고 다니지 않으셔도 노트북을 열어서 인터넷만 된다면 거기에서 문자로 답장을 주고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 제약 없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고객 CS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휴대폰을 연결하실 때는 윈도우즈 키를 누르셔서 검색을 하셔서 사용자 휴대폰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안드로이드 사용자용으로 해서 휴대폰 연결은 어디서 다운로드 할 수 있나요? 라고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링크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휴대폰과 연결을 직접 다운로드 해야 할 수 있다. 직접 다운로드 하라고 나오는데요. 이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이 다운로드 버튼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뭐 이상하게 돼서 영어 버전으로 나오는데, 한글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한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받으시면 되는데, 더보기란에다가 이 링크는 적어 놓을 테니까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행을 하셔서 여기 버튼 있죠? 새 장치 연결 여기 누르시고, PC에서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용이라고 나왔을 때 시작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준비하신 상태에서 일부 삼성 휴대폰의 경우에는 윈도우즈와 연결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으시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이 삼성 갤럭시 Z 플립 3의 경우인데요, 이렇게 윈도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윈도우즈라는 연결 이 메뉴가 나오게 되고, 여기를 켜짐을 누르시고 나서 그리고 컴퓨터 추가 버튼을 들어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고,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핀 번호나 QR코드 입력이 나오지만,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따로 생성하셔가지고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핀 번호나 또는 QR코드를 촬영하라는 창이 뜨는데요, 그냥 여기서 핀 번호를 입력을 하고 나서 또는 QR코드를 스캔을 하고 나면 간단하게 연동 과정을 마친 후에 윈도우 컴퓨터랑 휴대폰이랑 연결이 되게 됩니다. 보기보다 상당히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연동이 완료된 휴대폰 정보를 보면 휴대폰이랑 컴퓨터가 연결이 잘 된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컴퓨터를 사용 중일 때 폰 알림이 왔을 때는 굳이 폰 화면을 쳐다보지 않고서도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의 경우에는 알림 내용을 확인하고 컴퓨터에서 바로 답장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PC 카톡으로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휴대전화의 주요 알림 등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알림에서도 어떤 알림이 올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이랑 윈도우랑 연결이 된 이후에는 윈도우 사용자 휴대폰 도우미 앱을 통해서 앱 실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앱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동일한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연 시간도 꽤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과 사용자 휴대폰 도우미 앱을 통해서 휴대폰이랑 연결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아톡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휴대폰 어플을 가지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아톡의 장점으로는 통화 연결음으로 음성 안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못 받거나 아니면
전화가 아니라 문의 글을 남겨달라고 하는 식으로 음성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별 날짜별로 설정을 해서 요일별 날짜별로 설정을 해서 업무 시간 외에 통화가 연결음이 아예 오지 않게도 할 수 있고요. 방해 금지 시간도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전화가 특정 시간은 아예 울리지 않게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개인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지 않아서 또 사생활 보호까지 돼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아톡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아톡을 연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톡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아톡 검색하시고, 근데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아톡이랑 아톡비즈 두 가지가 있어요. 아톡비즈의 경우에는 구매대행 1인 사업자랑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아톡비즈가 아니라 아톡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아톡 들어가셔서 설치하시면 되시고, 이 정보는 이 하단에 출처 블록을 적어놨습니다. 자, 아톡 검색하셔가지고 설치 버튼 누르시고 설치하신 다음에 회원가입 해주세요.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에 번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 상단에 대표님께서 정하신 070 번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금제가 다양하게 있는데 처음부터 프리미엄 결제는 하지 마시고 그냥 베이직 요금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아톡 홈페이지에 가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아톡 홈페이지에 가서 참고를 해주시고, 결제하실 때 내가 초보셀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베이직 요금만 사용하셔도 충분하시고, 우선 일단 한 달만 사용해 보시고 이게 나한테 필요한 요금제가 맞는지 아니면 이것보다 좀 더 확장된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신지 고르신 다음에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베이직 요금제는 일단 수시는 무제한이고요. 그리고 통화나 문자 같은 것을 더 사용하시게 된다면 충전금을 충전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 좀 소개를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설정에서 방해 금지 설정을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시간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방해 금지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녹취 기능도 할 수가 있어요. 통화 설정에서 녹취 사용 설정을 켜주시면 통화를 녹음해서 파일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결제를 하시고 나서 결제 만료가 되시고 나서 1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돼서 사용하실 수가 없으니까 결제가 끝나고 만료되기 한 달 전에 꼭 다시 결제를 하셔서 070 번호가 말소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까지가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하거나 또는 아톡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고객과 연락을 취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구글 확장 프로그램 중에 필요한 것을 또 설치를 몇 가지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copy URLs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copy URLs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들어가셔서 크롬에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확장 프로그램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copy URLs 설치였고요. 구매 대행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팟쿤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팟쿤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똑같이 여기 버튼 눌러주시고 크롬에 추가 버튼 눌러서 설치를 해주세요. 똑같이 확장 프로그램 추가할 건지 물어보죠.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PPT에 넣는 것을 깜빡하고 지금 인터넷 창을 열어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 제일 위에 뜨는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 크롬에 추가하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누르시고 확장 프로그램 추가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자, 버튼 누르고 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건 무시하시고 그냥 종료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구글 크롬에 필요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요. 구글 크롬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네이버 웨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그 두 가지 브라우저를 사용하셔도 지금 말씀드린 프로그램은 다 설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브라우저 환경에 맞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이버 스마트보드라는 그 어플이 있어요. 자, 일단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아이폰을 기준으로 먼저 작성을 했는데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두 가지 폰을 다 보여드릴 테니까 자신한테 맞는 휴대폰 설정함을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아이폰에서는 이렇게 앱스토어에서 네이버 스마트보드 검색을 해주시고 받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치하시고 나면 이렇게 순서대로 시작하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오시면 설정에서 일반으로 들어가시고 나면 키보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키보드 또 나오죠. 여기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 키보드의 종류는 4가지인데 이거 눌러주신 다음에 새로운 키보드 추가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네이버 스마트보드라고 타사 키보드가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되시고, 그리고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보드라고 나와요.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키보드 버튼 누르시고 여기 있는 걸 다 켜주세요. 켜주시고 허용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이폰에서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설치하는 방법은 똑같이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설치하신 다음에 설치가 끝나서 이런 화면이 나오면 건너뛰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나오죠. 네이버 스마트보드 스위치를 켜주세요. 자, 여기서 이 화살표 버튼 누르시고 여기 화면에서 네이버 스마트보드라는 것을 켜주세요. 켜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또 나오거든요. 또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네이버 스마트보드로 돌아오면 자, 이렇게 나오죠. 다음 화면에서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선택하세요. 자, 이 버튼 누르시고 네이버 스마트보드 버튼을 누르시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보드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스마트보드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냐, 여기에서 편한 거 설정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성 휴대폰에서 예전에 자주 사용하던 천지인도 있고요. 뭐 나락글 뭐 이런 것도 있고 배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두 벌씩 그 자판이 편리하기 때문에 두 벌씩 선택해 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키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설치한 이유가 타오바오 어플로 타오바오 판매자랑 채팅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네이버 스마트보드가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설치를 한 건데요. 지금 이 채팅 화면은 안드로이드 휴대폰 화면이 아니라 아이폰 화면입니다. 근데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랑 채팅하는 방법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아이폰으로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채팅창을 여신 다음에 오른쪽 위쪽에 보면 이 버튼이 번역 버튼인데요. 이 버튼 누르시고 상대방의 말을 번역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 나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이 버튼이 복사하기 버튼이에요. 이 버튼 누르시고 나면 이렇게 스마트보드 알림 안내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붙여넣기 허용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이 한 말이 다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번역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한국말을 바로 중국어로 바꿔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똑같이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 있는 번역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여기 딱 한글로 입력을 하니까 저절로 중국어가 나오죠. 이렇게 편리하게 중국 사람이랑 어플 하나만 가지고 쉽게 채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설치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딱 설치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제 영상에서 여태까지 셀프유라는 구매 대행 솔루션을 가지고 가르쳐 드렸었는데 셀프유에 대해서 불만사항도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카페에도 누가 셀프유 그만 썼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알아보다가 이 퍼센티라는 프로그램이 괜찮아 보여서 퍼센티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반자동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전혀 불편함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사용하시던 반자동 프로그램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 셀프유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시고 또 요새는 윈들리나 그 헤이셀러라는 거 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제 강의를 저랑 똑같이 따라오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좀 괜찮은 솔루션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그냥 퍼센티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네이버에서 퍼센티라고 검색하시고 나서 여기 퍼센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때 여기 가입하고 무료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가입 버튼이거든요. 여기 버튼 눌러주시고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다가 필요한 정보를 다 입력을 해주시는데 이 추천인 코드에다가 띄어쓰기를 하지 말고 셀러의 정석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할인이 적용이 돼요. 제가 이 구독자분들한테 그냥 반자동 프로그램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기에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반자동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퍼센티집과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셀러의 정석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그래서 할인을 받으시고 퍼센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할인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할인 코드, 이 추천인 코드를 할인 코드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여기 가입을 할 때 입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시면 원래 할인 코드를 적용하기 전에는 1개월에 원래는 20만원, 3개월 결제하면 54만원, 6개월은 96만원, 12개월은 168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할인을 적용하기 전에는 이 가격으로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할인 코드를 적용을 해서 가입을 하시면 일단 가격도 1개월만 결제하셔도 5만원이 더 싸죠. 5만원이 더 싼 상태에서 10일까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10일치 그리고
플러스 5만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3개월로 결제한 경우에는 플러스 20일이 되는데 여기 금액과 여기 금액 비교하시면 차이가 13만원 가까이 나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기간 플러스가 30일까지도 되는데 할인은 약 19만원, 정확하게 19만원이 차이가 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간 플러스도 40일이나 되는데 가격도 33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자, 이렇게 할인이 할인 코드가 없이 사용할 때랑 가격이 훨씬 저렴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두 번째 달 결제 시에는 안타깝지만 플러스 날짜가 안 돼요. 그래서 1개월 결제할 때는 일단 1개월 할인 혜택은 없으시고요. 두 번째 결제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결제하셨을 때는 3개월부터 이렇게 할인 적용이 되는데 대신에 추가 기간 혜택은 없다는 거 염두하시면서 할인 코드 혜택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퍼센티를 켰고요. 여기에서 기본 업로드 설정 들어가서 저랑 똑같이 해주세요. 퍼센트 마진에는 그냥 여기 50% 바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더하기 마진 그냥 빵원 놔두시고요. 카드 수수료는 5% 그냥 할게요. 그리고 해외 배송비는 그냥 일단 10,0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외 배송비는 제품마다 배송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10,000원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나중에 추가로 그 상품을 업로드할 때마다 상품마다 다르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10,000원으로 해주시고 마켓 표기 할인율에는 그냥 30%라고 적어 놓을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 7,000원이라고 할 때 일부러 제품을 10,000원으로 업로드를 해놓고 할인된 율을 30% 적용을 해서 내가 판매하는 가격이 원래 10,000원짜리를 7,000원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안 하나 크게 상관없지만 일단 30%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율은 고정 환율 사용으로 누르신 다음에 여기 그냥 200원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배송비 종류는 무료 배송, 반품비 이거 25,000원, 여기도 25,000원, 그 다음에 교환비 5만원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마켓별 가중치는 쿠팡 13%, 스마트 6, G 옵션 13, 11번가 일반은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글로벌 13, 인터파크 13. 자, 이렇게까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11번가 일반으로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지옥션이나 이런 것도 무조건 저는 해외 배송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롯데온도 안 할 거고요. 위메프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지금 입력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굳이 왜 퍼센트 마진을 50% 하냐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판매할 때 마진을 몇 퍼센트로 하고 판매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30%로 마진을 설정해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그 사람의 마진이 30%가 아니에요. 웬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원가 10,000원짜리를 30% 마진을 붙여서 팔면 판매가가 13,000원이잖아요. 그럼 13,000원에 30%가 얼마죠? 원래 3,900원이에요. 그러면 3,000원은 13,000원에 몇 퍼센트냐? 3,000 나누기 13,000 곱하기 100 하면 23%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부가세까지 나중에 제출하는 거를 다 빼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부분이 없어지면서 부가세 제외를 하면 21% 마진을 받고 판매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마진을 내가 30%를 붙여서 판매한다고 하지만 마진이 전체 매출에서 30%가 되는 게 아니라 부가세 제외를 하고 나면 실제로는 21%도 안 되게 판매하는 거예요. 이게 뭐 반올림을 해서 21%인데 실제로는 20% 정도만 받고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금액을 실제로 딱 30%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마진을 50%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원가가 10,000원짜리에다가 마진 50%를 붙이면 5,000원을 더하게 되니까 판매가를 15,000원에 판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마진이 5,000원 나누기 15,000원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33.333333%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부가세를 제출을 하고 나면 이게 뒤에가 쫙 날아가기 때문에 딱 3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진을 내가 10,000원짜리를 판매했을 때 3,000원을 가져가고 싶으면 계산을 50%로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 상품은 30% 했을 때랑 21% 했을 때랑 뭐가 더 잘 팔릴까라고 고민이 되잖아요. 사실상 여기서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는 50%라고 설정을 해서 30%로 판매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21% 이게 사실 21%가 안 되고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약 21%를 남기고 판매를 하고 싶다면 뭐 30% 적고 그냥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로 30%가 21%보다 훨씬 안 팔리냐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제가 아무거나 검색을 해봤어요. 진짜 아무거나 검색을 해봤어요. 이때 이 호신용 무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요새 그 칼부림 난동 사건이 좀 많이 일어나서 이 호신용 무기 검색량이 갑자기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일단 6개월 매출, 탑 40 매출이나 탑 80 매출은 요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식탁도 그냥 아무거나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검색량이 여기에 한 10배 정도 되죠. 매출도 탑 40 매출이랑 탑 80 매출, 판매량도 한번 봐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이 탑 40 매출은 의미하는 게 1페이지에서 판매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신용 무기는 1페이지에서 8,800만 원이 팔렸다는 뜻이고 개수로는 3,921개가 팔렸다는 거고요. 식탁은 1페이지에서 네이버 기준이에요. 네이버 기준 1페이지에서 매출이 19억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6개월 판매량이 17,512개가 팔렸네요. 그러면 탑 80 매출은 뭔지 알겠죠?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를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2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얼마냐? 2페이지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넘어갔냐? 여기에서는 거의 90% 이상 1페이지에서 다 팔렸어요. 차이가 얼마 없잖아요. 거의 90% 넘게 1페이지에서 팔렸고요. 식탁 같은 경우는 보면 이거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개수는 9,000개 정도 더 차이가 나는데 금액을 보시면 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해외 구매대행 상품은 1페이지에서 노출해서 판매되는 게 아니에요. 올린다고 무조건 판매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사이버 노가다를 하시면서 닭등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닥치고 업로드하라고. 근데 닭등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업로드를 해도 안 팔려요. 되게 절망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업로드를 해도 팔리지가 않아요. 이게 업로드를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초반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나는 감각이 없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진짜 하는 만큼 수입이 나온다. 이 말이랑 일맥상통한데요. 업로드를 해도 당장엔 안 팔리지만 결국엔 팔리게 되어 있어요. 언제 팔리게 되냐면요. 물품을 업로드한 게 쌓이다 보면 업로드한 양이 1,000개, 2,000개, 5,000개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진짜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몇백 개만 업로드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거를 시키는 대로 맨날 숙제하듯이 업로드를 하면 무조건 팔려요. 이게 아무리 안 팔려도 5,000개 업로드를 하면 월 매출이 500만 원은 아마 나올 거예요. 일단 500만 원보다 더 나오게도 할 수 있는데 500만 원은 어떻게든 나올 건데 500만 원이면 30% 매출이 남는다고 했을 때 150만 원. 어떻게든 매출은 만들어지고 수익은 나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하실 분들이 하시면 정말 괜찮은 사업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업로드하는 제품은 1페이지에서 노출돼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업로드를 하면 8페이지, 9페이지 넘어가요. 되게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제품은 1페이지에서 노출되는 게 아니라 9페이지, 10페이지 넘어가서 노출되고요. 아마 식탁을 업로드 하셔도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오지도 않고 그게 어쩌다가 키워드에 걸려서 그거를 골라서 판매가 되는 건데 왜 팔리는지 아세요? 이게 왜 팔리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에 팔지 않는 제품이라서 찾아도 없어서 결국 고르다가 대표님이 업로드하신 제품을 보고 판매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대표님이 업로드한 그 제품이 국내 가격보다 좀 저렴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제품을 사는 건데 조금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안 나온 쇼핑 고객들이 찾다가 뒤로 넘어가서 우연하게 대표님의 제품을 발견해서 판매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연하게 발견이 돼서 그 제품이 판매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 다음 페이지를 계속해서 보다가 진짜 우연히 발견을 해서 판매가 되는 건데 그러면 21%짜리랑 30% 그러니까 설정값에 30% 입력한 사람이랑 50%로 입력한 사람의 경우에 국내 시장가가 6만원짜리 제품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제품을 업로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구매대행 제품으로는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42,000원에 판매를 하시는 분은 30%에 설정한 사람은 42,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을 거고요. 50%로 설정한 사람은 46,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을 발견을 했는데 우연히 대표님의 제품을 우연히 발견을 해서 그 제품을 사고 싶은 사람이 그 고객의 기대값이 제품의 가격이 42,000원이어야지만이 그 제품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고 싶은데 46,000원이라도 판매가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 가격이 6만원 정도에 설정되어 있는 상품을 결국 고르게 하다가 대표님이 업로드한 상품까지 발견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42,000원이 아니라서 내가 발견한 가격이 46,000원이라서 구매를 안 할까? 그리고 그거를 고르는데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거든요. 왜냐면 1페이지부터 차근차근히 보다가 겨우 찾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대한 값이 46,000원이 아니라서 과연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다른 걸 구매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겨우 찾은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겨우 발견했기 때문에 46,000원으로 판매를 해도 판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판매하는 가격이 이렇게
판매를 했을 때 경쟁력이 없고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30%로 적어서 판매하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우연하게 판매가 되고 판매되는 수량은 같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마진을 높여서 판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강의를 보시는 사람의 판단에 맡기도록 할게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퍼센트는 50%를 설정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무료 배송으로 해놨는데 무료 배송으로 한 이유는 유료 배송이 더 유리한지 무료 배송이 더 유리한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설명 조금만 더 드릴게요. 유료 배송의 경우에는 배송 비용을 고객한테 추가로 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 물품 가격이 만약에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 한번 봐보고 그리고 쿠팡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게 5만 원짜리 물품을 판다고 했을 때 배송료가 만 원. 그러면 수수료가 6%라고 했을 때 배송료 수수료는 받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정상 금액 5만 7천 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무료 배송의 경우에는 5만 원이랑 6만 원 합쳐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물품 가격을 다 녹여내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5만 6,400원이 들어가요. 그럼 이 경우에 유료 배송은 네이버는 3천 원을 버는데 무료 배송의 경우에는 네이버가 3,600원을 벌어요. 물론 무료 배송으로 해놓고 배송을 하게 되면 대표님들이 돈을 좀 덜 가져가게 되고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는데 네이버에서 돈을 더 가져가요.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유료 배송을 선호할까 무료 배송을 선호할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답이 바로 나오죠. 그냥 무료 배송을 더 선호해요. 왜냐면 네이버가 가져간 돈이 더 많으니까. 쿠팡도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 쿠팡은 배송 수수료를 3% 정도 받아요. 그래서 3%라고 해놨는데 똑같이 물품가가 5만 원이고 배송료 만 원일 때 정상 금액 여기는 53,200원, 여기서는 배송료를 물품 가격에 녹여냈으니까 배송비가 52,200원. 자, 여기에서는 쿠팡은 6,800원을 버는데 무료 배송은 7,800원을 벌어요. 당연히 쿠팡은 무료 배송을 하는 판매자를 더 좋아하겠죠. 이거는 계산해보면 알겠죠. 쿠팡이 벌어들이는 돈이 더 크니까. 그래서 무료 배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 플랫폼에서 무료 배송을 했을 때 가져가는 금액이 실제로는 더 크기 때문에 무료 배송을 선호한다. 플랫폼에서는 무료 배송을 선호한다. 따라서 무료 배송으로 설정해 놨을 때 조금이라도 더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고객분들이 이 무료 배송이라는 이 옵션을 선택을 하고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 배송을 선택하지 않고 쇼핑을 하는 고객도 있을 것이고 무료 배송을 선택을 하고 검색을 하는 쇼핑객도 있을 건데 그 중에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려면 무료 배송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이유고요. 또 세 번째로는 만약에 여러 개가 팔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유료 배송은 배송비를 따로 받기 때문에 물품을 10개를 구매를 했을 때 물품 가격에다가 10개를 곱해서 30만 원에다가 배송료 만 원을 붙여서 31만 원 정상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수수료가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보시면 돼요. 유료 배송은 31만 원을 정산받게 되는데 무료 배송에서는 물품 가격에 배송료를 녹여내기 때문에 물건을 여러 개 살수록 제가 가져가는 이윤이 더 커져요. 정산 금액도 더 커지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 번째로는 물품을 여러 개를 팔아도 나한테 돌아오는 이윤이 더 크다. 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무료 배송이 가져가는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이윤이 더 커서 플랫폼에서 조금이라도 상위 노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고객이 무료 배송을 선호해서 고르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무료 배송으로 판매를 했을 때 여러 개를 팔아도 훨씬 이득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 배송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이어서 퍼센트 세팅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마켓 설정 들어가 주세요. 마켓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되게 친절하게 이 자세한 가이드 여기 자세한 가이드 보러 가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동영상도 다 있고 한데 제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따라서 차근차근히 세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쿠팡에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쿠팡, 교보제로 사용하는 쿠팡 아이디고요. 자, 여기에서 판매자 정보, 그리고 추가 판매 정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오고 나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오픈 API 키 발급이라는 게 있죠. 이게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일단 여기 오픈 API 키 발급 버튼 여기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그대로 오픈 API 여기 그대로 눌러진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다 이렇게 동의 버튼 눌러주시고 약관 동의 및 키 발급받기 버튼 눌러주시고 업체명에 이 퍼센티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퍼센티 타입 B 요거 누르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확인 버튼 또 누를게요. 여기에 이렇게 오픈 API 키가 나옵니다. 요거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기 있는 거 복사를 해서 넣도록 할게요. 자, 업체 코드 여기다 넣고요. 액세스 키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크릿 키 복사한 다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팡 아이디는 로그인했던 아이디를 입력하신 다음에 이 주문 수집 기능도 있는데 이거 켜주시면 나중에 그 퍼센티로도 주문 수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켜시고 API 검증 버튼 누르시면 네, 연동이 되었죠. 자, 요거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되시고 쿠팡 조금만 더 설정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쿠팡에서 판매자 정보에서 주소록 배송 정보 관리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출고지랑 반품지를 다 적어 놨는데요. 출고지에다가는 외국 주소가 잘 적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반품지는 대표님께서 받으시는 물품을 직접 받으시는 한국 주소를 잘 넣으셨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출고지가 외국 주소가 무조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출고지가 외국 주소를 아무렇게나 적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출고지 주소랑 국내 반품지 주소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제가 여기 어떻게 적는지 알려드릴게요. 새 주소지 등록하신 다음에 일단 출고지부터 입력하도록 할게요. 주소지명을 해외 출고지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해외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국가에다가 차이나 선택해주세요. 우편번호는 2642000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퀵스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배송 대행지 주소에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소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잘 모르니까 제 뒷부분 잘라내기 컨트롤 X 잘라내기 한 다음에 밑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시고 전화번호도 여기 있는 전화번호 있죠? 이거 복사 이거 붙여넣기 하시고 제주 도서상관 배송 여부 가능으로 하신 다음에 택배사는 한진택배 해주세요. 그리고 제주도 4,000원, 제주 외 지역은 6,000원 하시고 등록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새 주소지 등록 누르신 다음에 반품지 주소도 입력을 할 건데요. 여기다가는 국내 반품지 그리고 대표자 주소와 동일이라고 하셔도 체크하셔도 되시고 실제로 받으시는 주소를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실제로 물품을 받는 주소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전화번호도 입력하시고 택배사 그냥 계약 여부 없음 하신 다음에 등록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빠져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판매자 정보에서 추가 판매 정보 들어가신 다음에 이게 해외 상품 배송 여부에 U를 선택해 주세요. 여기까지 설정하셨으면 다시 퍼센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저는 쿠팡 배송 설정에 이게 쿠팡 배송 프로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 배송 프로필이 없으신 경우에는 배송 프로필 추가하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출고지에 외국 주소가 잘 들어가 있는지 반품지에 내가 반품을 받는 주소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통관부호에 통관부호, 묶음 배송 여부, 배송 방법에 다 추천으로 되어 있는 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 배송 프로필 만들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 쿠팡은 끝이고요.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가서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스토어 넘어가신 다음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연동하려면 이 구글 익스텐션에서 퍼센티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퍼센티라고 입력해 주시고 여기 구글 퍼센티 여기 눌러서 이 구글 크롬에 추가하기 버튼 눌러서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 추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 기다리시면은 저 여기 깔렸죠? 깔렸을 때 여기에 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저는 구글 크롬을 쓰고 있는데 네이버 웨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사용하시는 분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 누르시고 자 로그인이 똑같이 됐죠? 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프로그램 안에서 로그인을 다시 했는데요. 다시 마켓 설정 들어가셔서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신 다음에 업로드할 계정 설정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업로드할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전 네이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로 로그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네이버로 로그인 했고요. 일단 이 배송 프로필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경우에 배송 프로필 추가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제주 배송비 4,000원 그리고 도서상관 배송비 6,000원 택배사 한진택배로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한진택배로 하는 이유는 퀵스타가 그 해운으로 배송을 하는 경우에 한진택배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한진택배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천으로 잘 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배송 프로필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존에 배송 프로필 추가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하단에 판매자 정보 누르신 다음에 상품 판매 권한 신청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해외 상품 판매가 제대로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셔서 판매자 정보에서 그리고 판매자 정보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시면 배송 정보가 나와요. 여기에 출고지 주소가 해외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외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면 주소록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해외 출고지를 신규 등록을 해주세요. 저는 반품지도 해외로 해 놓았는데요. 반품 주소지는 아까 쿠팡처럼 실제로 제품을 반품 받는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대로 설정을 해 놓을 건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외국 주소를 그대로 적어 놨는데요. 주소 잘 입력 못 하시겠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적어 놨는데, 제가 잠깐 이거 일시정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연락처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규 등록 눌러주셔가지고 반품 교환지 주소가 잘 안 되어 있으시다면 자, 이렇게 국내 반품지 주소를 다 입력하시고 나시면 여기 대표 반품 교환지 주소로 지정 누르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거 닫기 버튼 누르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 배송 정보까지 제대로 입력을 하셨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네이버에 등록하시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까지 연동이 완료가 되었는데 주문 수집 기능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 판매 정보에서 매니저 관리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통합 매니저로 되어 있는 이 담당자만 주문 수집 기능이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때 네이버 커머스 API 센터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네이버에서 네이버 커머스 API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계정 생성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전용 커머스 API가 필요한 스토어 이 버튼 눌러주시고, 혹시나 로그인 창이 나오시면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어 전용 개발업체 계정에 가입합니다 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서 개발업체를 일단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 개발업체 계정명 이거는 그냥 사용하고 계시는 사업자 상호명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장애 대응 연락처는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메일을 입력을 하고요. 인증 버튼 눌러서 여기 인증번호 나온 걸 이메일을 확인하시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택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필수만 하고 나서 가입하기 버튼 눌러줄게요. 생성이 완료되었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 애플리케이션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등록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애플리케이션 이름 아무렇게나 입력을 해주세요. 저는 퍼센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퍼센티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에다가는 퍼센티 주문 관리 관련 API입니다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저 여기 밑에 API 그룹에서 이거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목록 전부 다 추가하고 나서 등록 버튼 누르시면 여기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보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애플리케이션 시크릿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랑 애플리케이션 시크릿 이거 다 복사하셔가지고 퍼센트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아이디 복사하신 다음에 퍼센트에서 주문 수집 기능 여기 열어주시고 여기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에다가 방금 거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 애플리케이션 여기 애플리케이션 시크릿 여기 나온 거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애플리케이션 시크릿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 API 검증 버튼 눌러주세요. 자, API 연동 성공했죠? 이렇게 하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연동이 완료가 됩니다. 상품 업로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문 수집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옥션 G마켓 ESM 2.0 버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주문 수집 기능을 켜주시고, 자, 이 옥션 G마켓에 들어가시기 전에 일단 ESM 플러스에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ESM 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신 다음에 로그인 먼저 해주세요. 자, 이렇게 ESM 플러스에 로그인을 해줬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ESM 플러스 계정관리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ESM API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고 상품에다가는 퍼센티, 주문에도 퍼센티, 여기 저처럼 상품에도 퍼센티, 주문에도 퍼센티를 누르시고 나서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저장되었죠? 그리고 다시 퍼센티로 들어오신 다음에 옥션 아이디랑 G마켓 아이디에다가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여기 빈칸에다가 옥션 아이디랑 G마켓 아이디에다가 옥션 아이디랑 G마켓 아이디 입력해주세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기에 마우스를 살짝 올렸을 때 여기에 밑에 아이디가 나와요. 여기랑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입력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까 방금 전에 ESM 플러스에서 보셨던 아이디를 저는 여기다 입력을 했는데요. 일단 입력을 하시고 API 검증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동이 다 되었죠. 자, 근데 여기 판매자 주소지, 출고지 이런 거는 굳이 외국 주소로 안 되어 있고 한국 주소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택배사에다가 한진 택배 여기 보시면 G마켓 할인 동이랑 옥션 할인
할인 동의할 건지 물어보는데 다 동의하지 않음 하신 다음에 배송 프로필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자, 11번가 글로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에서는 주소 같은 것도 좀 복잡한 곳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11번가 글로벌 누르신 다음에 자세한 가이드 보러 가기 이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여기 API 설정 방법, 여기 주소 나온 거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고 나서 여기에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로그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가운데 보이는 서비스 등록 확인 여기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셀러 API 정보 여기에서 수정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저처럼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15.165.217.228 자, 요거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다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11번가 담당 MD에다가 대표님 성함 입력해 주시고 나서 수정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API 키 여기를 복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퍼센트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주문 수집 기능까지 켜주세요. 그리고 API 검증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됐죠? 저는 11번가 글로벌 배송 설정이 잘 되어 있는데 일단 배송 설정이 잘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배송 설정이 잘 안 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11번가 셀러 오피스에 로그인을 했는데요. 여기서 상품 관리 그리고 상품 정보 템플릿 관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송 정보 템플릿 등록 눌러줘서 여기에서 배송 가능 지역의 전국 그리고 배송 방법은 택배 그리고 출고지 주소는 여기 주소 변경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해외 출고지 입력 이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주소를 기본으로 설정함 이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주소명에다가는 퀵스타 이름도 퀵스타로 해줄게요. 그리고 연락처는 국가번호 입력하라 했으니까 86 누르신 다음에 퀵스타에 있는 전화번호를 입력을 할 건데요. 1866-312-4125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시고 연락처 2번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국가는 여기다가 차이나 선택해주시고 저랑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니까 그냥 보고 따라해주세요. 창동이라고만 여기 똑같이 입력해주시고 시티에다가는 웨이하이, 집코드에다가는 264200 두 번째 줄에다가는 이렇게 첫 번째 줄에다가는 입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퀵스타에 있는 주소를 영문으로 복사한 건데요.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확대해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고서 이 글자가 작아서 잘 알아보지 못하겠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적혀있는 주소는 틀려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11번가에서 이 주소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도 안 하고요. 두 번째는 고객이 이 출고지에서 배송되는 게 맞는지 확인 안 하고 세 번째는 이 출고지로 반품도 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틀려도 되는데 정확하게 입력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여기가 첫 번째 줄에 있는 주소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주소 그리고 이게 집코드, 시티, 스테이트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일시정지 하시고 이걸 보시면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다 됐다는 가정하에 이거 끄고 이제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 추가 버튼 눌러주세요. 추가 버튼 누르시고 나면 이 밑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 밑에 제가 추가한 주소가 생겼을 건데 여기 선택하시고 적용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환 반품지 주소는 주소 변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주소 이름, 국내, 반품지, 이름, 대표님 이름, 성함 적어주시고 여기는 대표님의 정보를 다 입력하시면 되니까 여기다가 빨리 다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입력을 했는데요. 다 입력하시고 나시면 여기에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추가 버튼 다 누르시고 나면 여기 밑에 방금 제가 입력한 국내 반품지 주소가 나올 겁니다. 여기 선택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적용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되셨으면 배송비 설정은 무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로 해주시고 교환 반품비에다가 반품 배송비 25,000원, 교환 배송비도 5만원, AS 안내에다가는 상세 페이지 참조, 그리고 교환 반품 안내도 상세 페이지 참조 눌러주시고 그리고 배송 정보 템플릿 명에다가는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입력하시고 등록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등록 버튼 누르시고 나서 방금 전에 해외 구매 대행 템플릿도 입력을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입력하시고 나시면 11번가 글로벌 세팅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인터파크만 세팅하면 되는데요. 인터파크 들어가신 다음에 인터파크도 설정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자세한 가이드 보러 가기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판매자 정보 입력에 나와 있는 여기 주소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 주소 클릭해 주시고 나서
로그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해줬고요. 판매자 정보 관리 들어가신 다음에 판매 정보 수정 들어가셔서 여기 밑으로 내려보셔서 여기에서 비어있는 거는 다 채워주셔야 돼요. 이 판매자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일단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별표는 다 입력이 되어 있으셔야 되니까 별표가 입력이 안 되어 있으시다 하시면 여기 수정 버튼 눌러주셔서 여기 해당하는 정보는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판매자 정보에서도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수정 버튼을 눌러서 다 채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판매 대금 정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S머니 출금 형태를 자동 출금으로 해놨고요. 여기서도 빠진 부분 있으면 수정, 배송 정보도 배송업체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달라도 상관이 없어서 여기 있는 배송업체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시고 저는 CJ 대한통운이라서 그대로 놔두도록 할게요. 반품 교환 배송비는 일단 2만원으로 설정해 놨고요. CS 센터 정보에서 업무 시간은 저는 10시부터 오후 5시로 해놨고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서비스 이용 동의에는 이 위에는 동의함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는 동의 안함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도 다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요거 보시고 따라서 입력을 해주셔도 되시고 다른 사람 거를 보고 베끼셔도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좀 전에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메모장에다 따로 적어서 크게 확대를 해 놓았는데요. 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일시정지를 하신 다음에 참고를 하시면서 적어주시고 또는 제가 이 부분은 영상의 더보기란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별표가 들어간 부분이 입력되지 않은 부분은 이 수정 버튼을 눌러주셔서 다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퍼센티로 넘어오셔서 여기에 자세한 가이드 보러 가기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 인터넷 페이지에서 밑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터파크 인증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기 주소를 눌러주시고 로그인을 다시 해주세요. 자, 여기서 로그인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서 API 인증키 관리 여기에서 일반 업체 발급받기, 이용 용도 상품 등록, 그리고 약관에 동의합니다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자, 인증키를 발급을 받으신 상태라면 이렇게 인증키가 있을 건데요. 인증키가 없다고 하시면 인증키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인증키는 처음에 이렇게 퍼센티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증키 사용 승인 대기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인증키 사용 대기 상태는 요청 이메일을 보내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주소로 이메일을 어떻게 보내시면 되냐면요. 요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적어주신 다음에 메일을 보내실 때 이렇게 양식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메일 제목은 어떻게 하냐? 메일 제목은 인터파크 API 인증키 승인 요청 드립니다. 이 제목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메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업체명에다가는 상호명을 넣으시고 업체 번호에서는 여기 다 적혀 있죠. 판매자 매니저 판매 정보관리 관리 기준 참조에 들어가셔서 업체 번호가 뭔지 공급 계약 인력 번호가 뭔지 업체 아이디가 뭔지 여기 다 찾아서 적어주신 다음에 메일을 적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판매 링크 URL에 있는 타사 상품 판매 링크에는 외국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업로드한 상품에 외국어가 섞여 있는 제품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한글로만 업로드 되어 있는 상품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인터파크에서 API 키를 승인 받으실 때에는 타사 상품 판매 링크,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지옥션, 쿠팡 이런 데다 업로드한 제품에 외국어가 없이 번역되어 있는 상품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터파크는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판매자 정보 관리에서 관리 계정 아이디 관리 계정 아이디 관리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업체 번호 나와 있고요. 공급 계약 번호는 숫자 1. 여기에서 인터파크에 메일을 보내고 나서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API 인증키 관리에서 발급받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상품 상태 재고 수정이라고 여기 밑에 있어요. 이게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 긴급 알림이 조회 밑에 여기 있는데요. 이거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 상품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있지 않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품 상태 재고 수정 여기 있으니까 이거 누르시고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방금 전처럼 이렇게 생성이 되고 나면
다시 발급받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상품 재고 조회 생성을 해주시고요. 몇 간 동의합니다 한 다음에 생성해주시고, 그리고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상품 정보 조회도 선택하시고 확인해주시고, 또 다시 돌아와서 상품 수정 누르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셔서 생성하시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상품 등록 누르시고 동의합니다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셔서 반품 배송지 조회 누르시고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또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반품 배송지 등록 버튼 누르시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상품 상태 재고 수정, 상품 재고 조회, 상품 정보 조회, 상품 수정, 상품 등록, 반품 배송지 조회, 반품 배송지 등록, 여기에 제가 적어드린 모든 목록을 전부 다 인증키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발급 받았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인증키가 있고 비밀키까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상품 재고 수정에서 여기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근데 제가 빼먹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상품 수정, 상품 등록 이런 게 이미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API 키를 빼고 나머지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상품 상태 재고 수정 이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급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비밀키 생성해주세요 있는데, 비밀키 변경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비밀키가 새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인증키에 있는 거 복사하신 다음에 퍼센트에서 상품 상태 수정 인증키에다 붙여넣기 하시고, 그리고 상품 상태 재고 수정 여기 비밀키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세요. 글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잘 복사하셔서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상품 재고조회죠. 이제 상품 재고조회에서 수정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비밀키 변경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인증키 복사 붙여넣기, 상품 조회 비밀키 복사하시고 여기 붙여넣기 하시고, 상품 정보조회에서 발급 버튼 누르신 다음에 퍼센트로 들어가셔서 인증키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고, 비밀키 변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비밀키 복사 붙여넣기 이건 닫아주시고, 상품 수정 인증키죠. 자 상품 수정이죠. 상품 수정 여기 수정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자 여기 인증키 복사 붙여넣기, 상품 수정 비밀키 복사 붙여넣기. 자 상품 등록이죠. 자 상품 등록 수정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인증키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상품 등록 비밀키 복사하기 붙여넣기. 반품 배송지 조회죠. 발급 버튼 누르고 인증키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비밀키가 없으면 비밀키 변경 누르신 다음에 이거 복사하고 붙여넣기. 반품 배송지 등록이죠. 반품 배송지 등록 여기에서 발급 버튼 누른 다음에 퍼센트 돌아와서 인증키 복사하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비밀키 없으니까 비밀키 변경 버튼 누르시고 비밀키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고 API 검증 한번 눌러보세요. 잘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잘 된 거고요. 주문 수집 기능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주문 수집 기능 이렇게 켜신 다음에 이게 어디 있냐면요. 판매자 정보 관리에서 관리 계정 아이디 관리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업체 번호 여기 나와 있죠. 업체 번호 저는 모자이크가 되어 있을 건데요. 일단 이거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공급 계약 1년 번호는 숫자 1 넣으시면 됩니다. API 검증키 하면 다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인터파크도 연동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퍼센티가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연동이 완료가 됐어요. 자, 이게 1강이 상당히 내용도 길고 그리고 세팅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잘 보시고 따라 해주시고,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그 솔루션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신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샵백이나 스마일 베이츠에 가입을 하셔서 포인트를 조금 더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샵백 먼저 알려드릴게요. 캐시백을 받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타오바오에서 물품을 구매를 하셔도 캐시백을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는데, 물론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물품도 있고 캐시백을 받을 수 없는 물품도 있는데, 한 70% 정도의 제품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샵백이나 스마일베이츠 둘 중에 하나 편하신 걸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제 영상에서도 언급한 부분이 이전에 있는데 일단 샵백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샵백이랑 스마일베이츠 상품 하나를 구매하실 때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되지 둘 다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샵백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샵백 검색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회원가입 눌러주시고 이 추천인 코드를 넣어서 샵백에 가입을 부탁드리고 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가입하고 나시고 그 다음에 구글 크롬 웹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샵백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마찬가지로 구글 크롬을 사용하지 않고 네이버 웨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샵백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설치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제가 타오바오에 있는 제품을 아무거나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캐시백 적립이 가능한 경우에 이렇게 배너가 뜹니다. 자, 그래서 이때 최대 7% 캐시백 받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로딩 화면이 나왔다가 다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돌아오게 돼요. 자, 요때 여기 나와 있죠. 장바구니 추가하기. 여기 장바구니 버튼 있죠. 장바구니 추가하시고 나서 12시간 이내에 결제를 하시면 캐시백 적용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스마일베이츠는 제가 영상 링크를 걸어서 보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스마일베이츠는 제가 미리 찍어 놓은 영상을 보시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해외 구매 대행에 유리한 신용카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카드 종류를 5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이 농협에서 나오는 카드인데 올바른 포인트 업 플러스 카드 이거 발급 받으시면 되세요. 이게 사실 지금 옆에 거랑 오른쪽 거랑 왼쪽 거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포인트 업 플러스 카드고 왼쪽은 포인트 업 플러스 이 플러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를 발급 받으셔야지 온전한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적립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기 위해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 플러스 카드랑 플러스가 없는 거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꼭 올바른 포인트업 플러스 카드를 발급 받으셔서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으시고 이게 장점이 일단 적립 한도가 없어요. 자, 이런 카드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되게 유명한 카드죠. 가온 글로벌 카드인데 이게 해외 결제를 하실 때 얻는 포인트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근데 단 주의사항은 국내에서 50만 원 이상 사용 실적이 필요합니다. 50만 원 이상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3%까지 적립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온 글로벌 카드도 되게 해외 구매 대행에 유리하다는 거 아시고 자, 그리고 이런 카드가 있는데 헤리티지 스마트 카드라고 이게 국민은행 카드예요. 보시면 이 카드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적립형이랑 대한항공 마일리지형이 있는데 적립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해외 결제를 하실 때는 실적이 없이 3% 무조건 할인이 들어가고요. 대한항공 마일리지 형태로 이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1,500원 결제할 때마다 이 마일리지를 적립받게 되시는데 마일리지가 궁금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블로그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블로그는 여기서 참조를 했고요. 보시면 온전히 100% 마일리지로만 항공권을 구입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홍콩에서 인천으로 이렇게 왕복 비행기를 구매를 해도 37,500마일 더하기 73,700원 있으면 이 항공권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홍콩에 왔다 갔다 하는 왕복 비행기도 한 37,500마일리지면 현금 조금만 더 투자를 해서 항공권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형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는 글로벌 쇼핑 삼성카드 5V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월 실적을 채우고 나면 플러스 1%를 더해서 총 3%가 적립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에 적립형으로 유리한 이런 카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리는 카드는 신한카드에서 나온 더 클래식 Y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기본 적립 0.7%에다가 해외 결제 시 특별 적립이 4.3%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게 적립 한도가 있어서 최대 5만원까지밖에 적립이 안 돼요. 그래서 해외 결제를 하실 때 100에서 150만원 정도만 해외 결제를 하시고 나서 다른 카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이게 연회비가 조금 부담이 되는 가격일 거예요. 연회비를 납부하신다 하더라도
마이 신한 포인트 7만 점을 받으시거나 문화상품권 8만원, 외식상품권 11만원, 호텔 티셋 이용권 연 2회 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원래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해외 구매대행 상품을 좀 고르고 상품을 소싱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에 필요한 부분을 세팅하는데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자, 일단 카드는 원하시는 거를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카드는 2개 이상은 선택을 하셔서 하시는 게 한도 초과가 되지 않게 잘 조절하시면서 상품을 주문해서 보내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카드는 2개 이상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앞에 다 순서대로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괜찮긴 한데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솔루션이나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신용카드 바꾸지는 않으셔도 되시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다 생각이 드시면 잘 바꾸셔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구매대행 맨땅 가이드 7강을 끝으로 마지막 맨땅 강의를 찍고 응원의 메시지와 좀 좋아요도 눌러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다가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답하고자 구매대행 본격 강의, 이 구매대행 공략집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강의도 많이 봐주시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돌려보기를 하시면서 복습도 해주시고 이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유익하셨다면 또 댓글로도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에 2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